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말소리인 문학, 그 중에서도 시가 문학의 리듬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모든 문학작품은 의미를 품고 있는 음의 연속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글자도 다 이게 소리를 나타낸 거예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소리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리를 대신 기호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작품은 의미를 품고 있는 음의 연속체로 언어는 소리와 의미가 일체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음악성이나 의미는 홀로 고려할 수 없으며 두 요소가 하나로 되어 시 또는 문학의 경의를 이룬다. 이는 음악이 소리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거든. 그러니까 음악하고는 좀 달라. 음악은 소리로 요리하는 건데 이 문학은 소리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나 기본은 소리예요. 그러나 말소리도 그게 이 언어도 파동인 만큼 그 파동이 듣기 좋은 감동의 파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파동을 가시광선으로 빨주노 저파남보로 나누고 음악가가 소리의 파동을 도레미파솔라시도 등의 음계나 2, 3, 4박자 등의 장단으로 나누어 감동적인 파동 만들기를 하듯이 시는 긴 산문 문장을 먼저 연으로 가르고 행으로 자르고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또는 3, 4조, 7호조 등의 규칙적인 글자 수를 정해서 반복함으로 음악적인 리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게 시의 기본 리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듯이 음악가가 소리의 파동을 조절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듯이 시인은 말소리를 잘라서 아름다운 말소리를 만든다. 이게 시의 리듬입니다. 글자 수, 그래서 이제 글자 수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 말소리는 이 글자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원래 문자라고 하는 언어는 말소리고 이 말소리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말소리를 한번 봅시다. 첫째, 말소리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기본 알파벳이 뭐요? 기역, 니은, 또 아야, 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음원이라고, 음원. 아주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아야, 어여, 뭐 이런 것들이 기억년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우리 말소리는 그 음은 하나하나에도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음이 있고 없는 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야, 오, 요 이런 거는 모음은요, 뭐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듣기 좋아요. 이건 별로 듣기 좋지 않아요. 그러나 니은, 리을, 이런 것들은 듣기가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은 낱말의
그 음원에도 네,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가 싫은 소리가 있어요. 자, 우선 첫째, 막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 나, 달, 해, 네, 이런 것도 각각 이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쳐서 음절을 이루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음악적인 게 있고 좀 비음악적인 것도 또 있어요.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모이는 거죠. 그게 모여서 문장이 되고 단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소리에는 그 음악적인 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듣기 좋은 낱말도 있고 듣기 싫은 낱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디자인하는 것이 과거 정용시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요소를 잘 요리하는 것이 음악가라면 시인은 이 말소리를 음악적으로 잘 요리하는 것입니다. 말소리를 그 말소리라는 그 말소리를 잘 요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사사존이 뭐 7호존이 뭐 2음본이 3음본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이 7세분을 나누고 음악가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누듯이 시인들도 나눴어요. 문장을 봅시다. 음성적 리듬을 드러낸 시의 실제 볼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화돼 인거를 간대었네. 없다. 어제부 태평양을 꾸미는가 하노라. 여러분들 보면 이거 시조구나. 시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짜여졌나 그걸 볼 수 있을 때 좀 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짜여졌나, 이 시조는 어떻게 짜여졌나 보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를 우선 크게 석줄이야. 이거 석줄. 아니 보통 문장은 길게 뱀처럼 길게 나가는데 왜 석줄을 토막 잘랐어? 잘랐네. 자르게 아닙니까? 이거 나눴어요. 삼행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나눴습니까? 옛날 시조 쓰는 사람들 다 삼행시로 나눴어요. 그게 규칙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삼행시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디자인을 공적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삼행시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보니까 500년 속자, 도읍지를 녹자, 필마로 속자, 돌아더니 녹자, 밑에 산천은 속자, 의관대 녹자, 인고는 속자, 그다음 간대없다 녹자. 이게 또 뭐야? 3, 4, 3, 4. 이렇게 또 나눴네. 이게 규칙 아닙니까? 나누기 규칙 아니. 이건 인간들이 나눈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눠서 해보니까 듣기가 좋아. 그 다음에 삼행은 어제부 태평양을 꾸미는가 하노라. 어제부 석자 태평양이 5자네. 이것도 녹자 석자 이렇게 또 나눠서 약간 변화를 줬다. 다시 말하면 시조라는 것도 말소리를 나누기 한 거예요. 그래서 시조라는 아름다운 문학 장르가 탄생한 겁니다. 나누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이것을 이제 500년 석자, 녹자, 석자, 녹자를 글자 수로 따지면 자수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읽는 걸 음보라고 합니다. 음보로 따지면 500년 하나, 도읍지를 하나, 필마로도 하나, 돌아다니도 하나, 사음. 그러니까 이걸 음악에서 말하는 사박자,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아니 음악의 사박자 아니고 이거 사번의 사박자 이거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산천은 의관, 인거는 간접. 사번의 사박자지 뭐예요 이거? 음악적입니다. 어디버 한 박자. 태평양으로 이게 길지만 한 박자야. 그럼 이런다 하늘 사번의 사박자 이거 사번의 사박자 음악으로는 사번의 사박자 길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소위 음수율로 따지면 3, 4, 3, 4, 3, 4, 3, 4, 3, 5, 4, 4 그리고 음보율로 따지면 4음보의 반복. 마치 이것은 음악의 4분의 4박자와 같은 길이를 갖고 있다. 음악적이야. 음악적으로 나눴어요. 왜 나눴어요? 특기적으로 나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음악을 강약, 중강약, 아니 고저, 장단, 강약, 그리고 뭐 도림배설을 왜 나눠요? 특기조라고 그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눴어요? 도시기의 조라고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공통점이 있죠. 나누어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 밑을 볼까요? 나무는 서성이며 100년을 보고 가고 바위야 앉아서도 1000년을 바랍니다. 짧거나 목련꽃밤은 한 장채는 선수. 이거 위 것을 변형시켰어요. 위 건 3줄로 했는데 요건 6줄 3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위는 한 줄에 4음보인데 이것은 나무는 서성. 이것은 4분의 2박자예요, 이거. 마지막 것만 짧거나 목련꽃은 요것만 박자 변화가 있을 뿐이죠. 얼마나 말소리를 음악적이게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김소래님의 노래 볼까요? 여기도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먼 나를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점을 들어 귀에 들려요. 잠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들어보니까 어깨가 좀 약간 들썩거리죠. 아리랑 아라리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다 이거 들썩거리는 이상하고요. 감동이 와요. 왜? 리듬이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 리듬이 뭐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글자 수로 볼까요? 그리운 속자, 우리님의 녹자, 맑은 다섯자네. 그 밑에도 속자, 녹자, 다섯자. 그럼 3, 4, 5. 글자 수는 3, 4, 5야. 3, 4, 5. 그런데 그리운 우리님의 합치면 7자죠. 그래서 이것을 7어쩌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붙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걸 음보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3박자야 이거. 4번의 3박자예요. 음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소리를 이런 음악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다 감동적인 형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전시가의 리듬입니다. 그럼 현대시는 어떠냐? 현대시는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나 혼자 흙을 떠나 바다로 갔다. 난초도 거물고도 백제 항아리도 버리고 장소도 가족들도 꽃밭도 버리고 바다만 앞에 있는 바다만 뒤에 있는 바다만 옆에 있는 바다 망망한 가운데 힘에선 저쪽
일렁이는 포도 위를 갈목도 간다. 가슴에는 다만 하늘, 가슴에는 다만 태양. 갖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알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보고 싶던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처음 혼자 홀로인 혼자만이 나. 순간이 그 영원히 그 순간으로 출렁이는 나 혼자 흙을 떠나 바다로 갔다. 동해 파도 한가운데 바다로 갔다. 그 박규진의 바다로 간다는 시입니다. 시조하고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서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죠. 바다 나 혼자 흐르잖아. 간다 버리고 뭐 잊어버리고 갖고 싶던 알고 싶던 보고 싶던 내 바다로 간다. 수없이 많은 음은 문장 단어들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도 이렇게 철저히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는 그리고 향가리고 연가리 자체가 이미 리듬을 드러낸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시는 어떻게든지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시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갈래로 나눠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음악가는 소리 중에서 좋은 소리만 골라서 강약, 장단, 고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요. 시인도 말소리를 짜서 고조, 장단, 강약이 아니라 이음, 삼음, 7호점, 8호점 또는 간다 등등 이런 반복적인 이러한 리듬을 조성해서 듣기 좋은 감동적인 문화 형식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음악가는 소리를 재창조한 예술가고 시인은 말소리를 리듬감 있게 재창조하는 예술가다. 그런 점에서 시인과 음악가는 똑같이 예술가인데 하나님도 예술가다. 조물주도 예술가다. 그도 빛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파동의 도주와 파동의 시합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보내주려고.